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기상이변도 있어요. 프랑스는 지금 뭐 완전히 가뭄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지금 봄인데도 뭐 47도, 5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밀 수출이 엄청난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문제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무 커졌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에그스카우트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처음 뵀는데요. 네. 그 에그스카우터라는 네. 저는 이런 그 단어들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사실은. 네. 이거 에그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그플레이션의 그 에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에그스카우트라는 회사 이름은 이제 명명을 그렇죠. 이름을 지으셨는데 네.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농업 시장에 대한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에그리컬처라는 이제 에그의 약자를 땄고요. 네. 그다음에 이 스카우터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런 스카우터의 개념이 아니라 정탐자, 그러니까 탐구하는 그런 전문가의 의미에서 스카우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에그 스카우트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은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주로 저는 이제 국제 곡물 관련해서 국제곡물. 곡물 선물과 관련해서 아하.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하시고 그러시나 보죠? 선물 거래가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네. 주요 이제 원자재, 네네. 농산물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전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황을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홍콩에도 이렇게 설탕 수입하는 회사들 많고, 네, 예, 그런 그렇죠. 회사가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 에그스카우트 대표님. 자, 그러면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한 얘기예요. 네. 옥스퍼드 대학에 강의를 나가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월스트리트 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뭐 런던에 올드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죠. 예,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농업시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현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그 국제 곡물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지수를 발표하는 곳이 유엔 식량농업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식량농업 기구가 매월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4월 지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158.5포인트로 3월에 발표했던 부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4월 달에는 약간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보였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6.5%포인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지수가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곡물류라든지 유주류 가격들이 소폭 하락하는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가격 지수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위 지수들이 있어요. 네네. 하위 지수들 중에 이제 곡물류, 그 다음에 유지류,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에 대한 이제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곡물류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4월 달에는 한 0.7포인트 내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지수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지류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유지류 같은 경우에도 4월에 237.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3월 대비해서는 14.3포인트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제가 본 뉴스는 아침에 본 두 가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왜 슈퍼마켓에 가면 왜 우리가 기름 사지 않습니까? 네. 그 옥수수 기름이죠? 뭐 콩이죠. 콩기름이죠. 네, 콩기름. 콩기름. 예. 그리고 식용유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식용유를 한 사람 앞에 하나뿐이 못 산다는. 그거는 그런- 영국 쪽에서 지금 예, 물론 뉴스도 나오고 식량 있습니다. 재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콩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합 이쪽 보면은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예, 그쪽에서 우리 식용유 수출을 뭐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주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팜을 생산을 많이 네. 하죠. 그러니까 네. 팜을 이제 착유를 해서 팜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팜유 시장을 거의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유 공급량의 한 56%를 인도네시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국내 내수 사정에서의 그런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한 조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조적으로 먼저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던 부분이 1월 달에 제한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3월 달에 해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4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적으로 이제 이 그 팜유를 수출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팜유 수출 중단을 내리면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팜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JC 케미컬 네. 이런 회사하고 신성홀딩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막 큰 변동성을 물론 상승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팜유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팜유의 가격은 뭐 콩기름이든 옥수수 기름이든 팜기름이든 네. 지속적으로도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점을 닫고 피크 아웃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우리가 팜유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선물 거래소에서 네. 팜유가 선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팜유 선물 가격 흐름 보게 되면 4월 말쯤 보면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고 예, 있네요. 보고 예.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이 네.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아 내려가 네. 있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러한 부분이 미국 시카고 곡물 거래소에 선물 거래소 거래되는 대두유 가격, 이제 대체제인 원료 가격들이 다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게 되는데 팜유가 올라감으로 해서 콩기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유채 가격에서 유채 채종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네네. 없는 거고 관련된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네네네. 우크라이나가 전적으로 제1의 생산 수출국인데 네네. 이 우크라이나가 수출이 제한됨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 해바라기 씨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팜유라든지 대두유 가격이 전적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전문가시니까 이제 감 같은 게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네. 이제 주식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뭐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지만 펀더멘탈로 또 따질 게 있고 사실은 감각적인 트레이딩 스킬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우리 이 국제 곡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부분도 하지만 네네. 전반적으로는 펀더멘탈, 네. 기본적인 네네. 분석이 중요하죠. 네. 거기에서 수급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선물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되는 거고 네. 이 선물 가격에 따라서 현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 시카고 곡물 선물 거래소 거래되는 옥수수라든지 네네네. 콩이라든지 네. 밀이라든지 이 가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올해 4월 달에 다 9년 뭐 6개월 만에 옥수수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대두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라든지 대두육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죠. 5월 달에서 이제 정점에서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갈 것인지가 관건인데 네네.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네. 불안한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 특히나 에그플레이션이 둔화되거나 슬로우 다운하거나 이럴 여지가 가능성이 작은 편이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세로 봤었을 때는 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네. 주요 공급국들의 네. 기상 문제,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의 감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관건이고 그 부분에 주요 미국이라든지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국가들, 그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공급을 잘 해주느냐가 이러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네. 이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런 상황이 세계 식량 위기를 가속화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그런 원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020년 8월 이후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보면 곡물이라든지 에너지, 비료 가격들이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공급이 흑해를 통한 공급이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서방 국가의 제재를 통해서 수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곡물 수급에 대한 불안정은 가속화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을 원료로 쓰이는 이제 사료라든지 식품 가격의 네. 상승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게 이제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왔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세계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고 식량 안보 강화 문제가 길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미국에서 CPI가 나왔습니다. CPI가 나왔는데 이제 8.5% 저번 달에 나왔고 네. 어저께 나온 4월달 지표는 이제 8.12% 정도 기대했는데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8.3% 나왔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식량 가격이 많이 차지하죠. 물론 네. 코어 인플레이션은 식량하고 에너지를 빼야겠지만 그래서 러시아 사태에 따른 식량 위기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달, 6월달도 만약에 식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실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오기도 좀 힘든 상황으로 볼 때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칩니까? 우리 경우에는 전적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죠. 네. 그러니까 이 식량 자금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런 식량 지수가 최저의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시피 우리는 이 전적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원자재 곡물을 이제 수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곡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도입되는 곡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례 없이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죠. 그래서 지금 도입되는 가격들은 최고가를 지금 기록할 것이고 이 부분은 상반기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도 아마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에그스카우트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 가령 뭐 주식시장을 잘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네. 곡물 시장은 선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밀,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습니다. 파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오늘 만약에 선물을 매수하신다면 딱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선물 매수하시겠어요? 왜냐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네. 제일 공급도 안 되고 기상이변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니까 고르실 거 아니에요. 일단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래량은 많은 다 많지 않습니까? 밀, 옥수수 되게 뭐. 이제 옥수수가 가장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밀, 콩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선물 가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 국제 선물 가격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네네. 다시 올라갈 요인들이 많고 다시 올라갈 요인들이 많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요 지표로 발표하는 부분이 미국 농부가 발표하는 수급 네.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입니다. 네네.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네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2012-13 시즌, 2022-23 시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곡물에 대한 선물이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에 네네. 수급 전망이 발표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아마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오늘도 아마 제가 장을 보고 왔는데 옥수수라든지 곡물 가격이 다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초단타로 했을 때는 잠시 옥수수 시장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 아하, 옥수수 사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럼 옥수수도 사실은 팜유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옥수수, 밀, 팜유 뭐 여러 가지 그 식량 관련된 선물이 좀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팁을 드리면요.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팜유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관련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JC 케미칼도 있고요. 신성홀딩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샘표식품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선물 시장,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곡물 가격이 앞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런 이벤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 곡물 시장은 우리가 되게 장기적으로 생산을 해서 네네. 이제 수출이 되고 네.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니까요. 또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1년에 1기작 아니면 네. 2기작으로 이렇게 네네. 생산되는 부분인데 사이클이 주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시기에는 이제 단경기를 지나면서 수출을 하는 시기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중간 단계, 곡물 생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까지는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가 수출하는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들이 밀어내기로 수출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연으로 보게 되면은 상고하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에 최고점, 초여름까지 최고점을 찍었다가 네. 9, 10월 지나면서 11월 달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곡물의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그런 패턴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었는데 아마 시장이 수급이 안정화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곡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자, 하반기가 되면 공급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지금 인도의 네. 기후 위기나 프랑스의 기후 위기 거기도 뭐 엄청나게 지금 가뭄이 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뭐 격화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뭐 지속적으로 좀 질질 끌린다면 아무래도 곡물 가격은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상고하저의 패턴을 네네. 보인다고 했지만 네네. 지금 이 가격 흐름 때는 네네.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선물 시장도 우리가 네네. 최고가를 기록했다시피 우리가 도배하는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고점에서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아, 근데 이런 고점에서의 부분이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슈퍼사이클 시대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이라도 끝난다. 그러면은 곡물들은 많이 하락하겠습니까? 일단 그게 큰 이슈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도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재고로 두고 수출을 못하는 부분이 네네. 많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당히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파종을 못 하는군요. 파종 이전에 네네. 지금 있는 재고들도 네네. 많이 파괴가 되고 아마 이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저장 시설이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간접 시설들이 붕괴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조금 전에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네네네. 파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밀 시장이 옥수수 시장이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아마 생산량 전망치를 따지면은 크게는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 사회 네. 간접 시설들이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 수출에 가동을 해서 원 정상의 궤도를 올리려면은 단기간에 지금 전쟁이 끝났다가 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소도 다 망가졌을 테고. 그렇죠. 그거를 네, 네. 어쨌든 포크레인으로 움직여가지고 기차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딜리버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송도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렵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곡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에 김민수 에그스카우트 대표님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요즘에 곡물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예, 인플레이션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자, 김민수 에그스카우트 대표님한테 오늘 곡물에 대한 얘기를 전문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